신한은행 2024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의 챕터 2예요. 보통사람 핵심 이슈, 런치플레이션, 부업의 변화, 부동산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룰 텐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런치플레이션, 직장인들 평균 점심값 1만원 시대, 알뜰족은 6천원까지 점심 줄이기 성공. 대단한데요? 6천원. 올해 소비 금액의 변화가 있다고 답한 분들이 늘어났어요. 이제 물가 상승에 영향이 있다. 물가 상승에 영향이 있다. 라고 얘기를 했네요. 소비 금액이 많이 늘어났다. 그럼 월 소비액에 어떤 소비액이 늘어났냐? 식비가 가장 많이 늘어났어요. 6%네요. 교통비도 좀 늘어났고, 월세도 늘어났고, 교육비도 늘어났고, 의료비, 패션, 미용비도 늘어났다고 답을 했습니다. 런치플레이션은 런치하고 인플레이션의 합성으로 물가 상승으로 직장인들의 점심 지출이 늘어난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직장인들은 올해 점심값 줄이기 위한 노력을 했다가 68.6%, 안 했다가 31.4%예요. 여기서 또 좀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평균 점심값이 과거에는 10,000원이었는데 현재는 6,000원. 많이 줄였네요. 6,000원으로 점심 먹기 요즘 힘든데 어떻게 줄였냐? 도시락 싸기, 구내식당, 저렴한 식당, 편의점 간편식, 점심 굶기. 대단하네요. 밀프렙 쪽이라는 단어가 생겼는데, 밀프렙 쪽은 뭐냐면 식사와 준비의 합성으로 미리 준비해둔 식사로 끼니를 해결하는 사람들. 대단한데요. 점심을 싸가고 다니려면 정말 부지런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보시면 런치플레이션, 점심값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한 사람이 68%라고 했어요. 68%는 현재 점심값이 6,000원이래요. 굉장히 많이 줄이셨네요. 그러면 현재가 점심값에 대한 인식이 비싸다가 68.3%, 목표 점심값 5,000원. 향후 더 줄이겠다. 쉽지 않은데 대단하십니다. 안 했다 하시는 분은 31%예요. 현재 점심값은 10,000원이고요. 점심가 인식 보통이다가 절반이고 비싸다가 43.1%, 조금 더 적네요. 보통이다가 더 많아요. 줄이겠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1.8%, 목표 점심값은 8,000원. 근데 점심 가격은 계속 오를 것 같아요. 이건 어쩔 수 없는데, 이게 줄이려고 하신 노력들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부업의 변화. 부업은 단순히 이제 부가 수입을 넘어서 역량 강화, 창업을 위한 디딤돌로 자리매김하고 있어요. 이게 부업은 제가 느끼기에 이제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없기도 하지만, 직장인들이 본인의 업무에 만족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다른 일을 하고 싶은 욕구, 또 그걸로 소득이 창출되면 어떨까? 그리고 무엇보다 주 52시간이 적용되면서 또 요즘에는 근로시간들이 많이 단축이 되잖아요. 직장에서 하는 근로시간들이 재택근무도 많고, 또 이제 주 4일째 하는 회사들도 점점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런 걸로 인해서 뭔가 자신만의 자기가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그게 소득이 창출되는 이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엔잡러드라는 말이 생기고 있죠. 원잡이 83.1%고 2개 이상 소득을 창출하는 파이프라인이 있으신 분이 16.9%나돼요. 부업을 결심한 연차는 의외로 입사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도 꽤 많이 19.6%, 2-3년 차, 3년차에 가장 많이 생각을 하시네요. 4-5년 차, 6-8년 차, 6에서 10년 차, 11에서 20년 차도 21년 차는 그렇게 좀 제일 적게 생각하시고, 부업을 생각하는 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가 더 컸어요. 부가적인 소득을 더 창출하겠다. 근데 부업을 하는 비경제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답한 비율은, MZ세대는 이제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뭔가 다른 일을 하고 싶다. 39.2%, 본업의 역량 강화 26.1%, 창업, 이직 준비, MZ세대는 이게 가장 좀 많았네요. 시간이 있으니까 창업이나 이직 준비를 한번 해보겠다. X세대나 베이비부모 세대는 이제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41.3%, 그 다음에 나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게 가장 컸네요. 자, 그러면 본업과 연관성, 본업과 다르다라고 하신 비율이 더 높았어요. 본업과 같다고 하신 분은 좀 더 적었고요. 그 다음에 본업의 역량 강화 목적이 있는 사람분들은 이제 비슷하거나 같은 분이 많았는데,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그냥 다른 일을 하고 싶다. 그 다음에 창업, 이직 준비하시는 분들은 또 본업과 다른 걸 선택하셨어요. 그러면 부업 업종이 어떤 거냐? 20대들은 주로 이제 알바를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알바. 30대들은 크리에이터, 블로거, 유튜버, 제휴 마케팅이 24.8%, 뭔가 온라인에서 하는 활동을 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0대 분들도 이제 식당, 카페, 편의점, 마트, 이거는 제가 볼 때 알바도 알바지만 프랜차이즈를 창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일반 직장인들도. 그리고 가회, 강사도 많이 하시고, 문서, 컨설팅, 프로그래밍, 디자인, 이제 크몬 같은 데서 활동을 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50, 60 세대는 이제 가회, 강사로 시간 강사, 그다음에 과외도 많이 하시고 이러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근로활동의 만족도는 어떠냐? 이제 수입은 본업이 높다라고 하신 분들이 많았고, 이제 적성, 흥미, 재미는 본업이 조금 더 나은 것 같다.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시간 때문에 뭔가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수입도 본업이 높고 만족도도 본업이 높았어요. 근데 본인의 역량 강화 모점에 있는 분들은 수입도 본업이 높았고, 근데 역량 강화 모점에 있는데 흥미는 부업이 높았네요. 창업, 이직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이제 본업이 수입은 높았고, 그 다음에 만족도는 부업이 높았어요. 뭔가 확실히 목적이 있으신 분들이 부업에 대한 만족도와 흥미가 높은 걸 볼 수 있어요. 이제 부업의 변화. 부업 시작 전에 어떤 준비를 하냐.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분들은 이제 43%가 이제 준비를 했고, 본업 역량 강화 목적이 있으신 분들은 14.5%, 그 다음에 창업이나 이직을 준비하신 분들은 84.4%, 가장 높은 비율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럼 어떤 준비를 하냐? 자격증 취득, 교육, 강의 수강, 이거를 가장 많이 하시네요. 뭔가 공부를 하겠다. 공부를 해서 이제 창업이나 이직 이런 거에 엔잡을 하겠다라고 하신 분이 많았고, 그 다음에 부업을 위한 이제 준비시 얼마를 지출했냐? 평균 20만 원 정도를 지출하신 걸로 나오네요. 그러면 이제 원잡러에 대한 이제 부업에 대한 인식이 어떠냐 보면은, 부업은 이제 자기 개발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보통이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근데 보통이다가 가장 많고, 이제 그렇다는 조금 한 30-40% 사이네요.
원잡너는 이제 부업에 대한 생각이 부정적이보다는 긍정적인 인식이 조금 더 많았다라고 보여지네요. 원잡너는 부업이 자기 개발에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부업의 관심도는 1에서 3년차 절반 정도 있다가 4에서 5년차 되면 절반이 넘었다가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하네요. 그럼 부업에 관심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창업, 이직 준비, 시간적 여유, 본업 강화가 가장 많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인데, 부동산이 현재 어떠냐에 대한 질문을 많이 했어요. 이제 부동산 구입의 현재와 미래. 현재는 집값이 최고점이라는 인식이 있어요. 2030 세대는 2년 더 기다린다. 이제 첫 자가 구입자, 집값은 올랐지만 대출금 갚기 급급하다. 이제 올해 집값에 대한 인식은 어떠냐 했더니 고점이다가 2030 세대는 절반. 올해 집 구입 인식을 좋은 편이다, 좋은 편이다, 나쁜 편이다 라고 물었을 때 지금 올해는 구입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대답을 많이 했고, 이제 40대 이상, 40, 50, 60대는 고점이다가 37%, 적정하다 24.2%, 저점이다가 38.3%. 이건 아마 이미 보유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제 기간을 단기로 봐서 여기가 저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다음에 40, 50, 60 세대는 현재 올해 집 구입 인식은 안 좋다 43, 보통이다 40.9, 좋다가 16.1. 이건 좀 미스매치인데 저점인데 구입하진 않겠다라고 대답을 하시네요. 다음에 2030 세대의 부동산 구입 의향 및 희망 구입 시기가 언제냐? 이제 구입 의향이 있냐라고 물었는데 54.9%가 구입 의향은 있어요. 나 살 거예요. 근데 언제 살 거냐? 5년 이후가 가장 많았어요. 그다음에 3에서 5년. 그다음 점점 줄어드는 모습을 보고 있죠. 그러면 2030 세대가 향후 2년 내 부동산 구입 목적이 무엇이냐? 했더니 직접 거주가 가장 많았어요. 71.1%. 투자 목적이 24.7%. 이 정도 생각을 한다 했어요. 그럼 최근 4년 내 자가 구입한 분들의 연령을 보니까 20대가 가장 많았어요. 20대의 2030 세대의 주택 가치의 변화는 상승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요. 30대도 80%가 됐어요. 전체 9%가 최근 3년 내에 자가를 구입한 사람 중에 9%가 이제 2030 세대였던 것 같아요. 2030 세대 73%는 집값이 오르거나 유지됐다고 밝혔어요. 생각보다 집값이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그러면 2030 세대가 자가를 구입한 비용을 어떻게 마련했냐? 90% 이상이 내 돈이 아니다가 18.2%나 돼요. 그 다음에 70에서 90% 미만이 내 돈이 아니다가 30.2%나 돼요.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거의 90%를 빌려서 냈다는 거예요. 지원을 받든 빌리든. 대출 상환이 부담이 되냐 물었을 때 부담된다가 67.5%나 됩니다. 2030 세대가 자가 구입 시 활용한 대출의 현재 월 상환액은 얼마냐? 이제 월 평균 소득이 579만 원이라면 매월 부채를 상환하는 게 127만 원이 됩니다. 소득의 22%를 대출을 갚는 데 쓰고 있어요. 굉장히 좀 큰 비율이죠. 이제 전체 소득이 이제 424만 원이라고 했을 때 이제 42만 원을 이제 대출 원리금 갚는다고 하면은 그거의 2배 이상의 비율이 2030 세대는 이제 원리금 갚는 데 쓰고 있어요. 좀 굉장히 많이 힘든 상황일 것 같아요. 그러면 전월세 거주자의 주택 계획은 어떻게 되냐? 전세가 무서워서 보증금 빼고 월세로 돌리는 2030 세대. 최근 한 1, 2년 전부터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 이야기들이 있어요. 전세 사기가 굉장히 큰 이슈로 이제 그게 이슈화 됐고, 그로 인해서 이제 빌라, 다세대, 다가구 이런 데들의 전세 물건이 소요가 안 돼요. 대부분 다 월세로 전환되고, 또 그곳에 전세로 가려던 수요들이 이제 아파트로 가는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자, 거주형태가 어떻게 됐냐? 전세 비율이 22년대 23년에 줄었습니다. 월세 비율은 늘었어요. 여기 있는 비율이 일로 간 것 같아요. 전세 비율이 월세로 간 것 같아요. 2030 세대예요. 40, 50, 60 세대는 전세가 늘었습니다. 월세는 줄었습니다. 반대로 왔네요. 그러면 전세 거주자의 유형 상태 2030 세대는 아파트를 늘었습니다. 아파트에 거주를 하는 비율이 늘었고, 빌라, 다세대 줄었고요. 오피스텔 늘었고요. 단독주택 줄었고요. 빌딩 상가주택 줄었어요. 그러니까 전세를 쓸 수 있는 비율이 아파트인데, 그러면 이제 아파트로 좀 가려고 했다가 이제 그게 안 되면은 월세인 오피스텔로 많이 갔다. 이걸로도 보여지고, 아파트로 가더라도 전세보다는 월세를 택한 비율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5060 세대는 이제 아파트 비율이 줄었고, 빌라 다세대 주택이 늘었고, 오피스텔도 늘었고, 단독주택도 늘었어요. 상가주택이나 빌딩에서는 좀 줄었네요. 자, 그러면 월세 거주자의 계약 만료 시 어떻게 앞으로 할 거냐? 이제 전세로 갈 거냐, 월세로 할 거냐 물었더니 월세를 유지하겠다는 비율이 73.9%예요. 대부분. 굉장히 높은 비율이요. 그러면 월세 계약 만기 시 월세 유지 계획자의 월세 유지 이유는 뭐냐? 2030 세대는 전세 사기 우려. 전세 사기가 무섭다. 이게 30.2%. 그 다음에 비싼 보증금이 27.4%. 405060 세대는 비싼 보증금 때문에 월세를 유지한 이유다를 택했어요. 금전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어요.